세월이란 게 참 이상하지요. 한때는 매일 바쁘게 흘러가던 시간이 어느 순간부터는 멈춘 것처럼 느리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그 느린 시간마저 한순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남편과 결혼하던 날이 아직도 어제 같습니다. 남루한 단칸방, 시댁의 헌 가구 몇 개가 전부였던 신혼살림. 남편은 그때 29, 저는 27이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함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비 오는 날엔 비닐로 창문을 막고 겨울이면 연탄불 하나로 밤을 났습니다. 그 시절의 고생이 이상하게 그립습니다. 남편은 성격이 활달했습니다. 세상 일에 겁이 없었고 낯선 사람에게도 먼저 말을 걸 줄 아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동네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사모님 남편 인기 많겠어요 하고 농담을 하면 저는 웃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조금씩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말을 들으면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내가 누굴 보겠어. 집에 있는 사람밖에 없지. 하곤 했지요. 그 말에 저는 늘 안심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 회사 일로 술자리를 자주 가졌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술에 취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게 사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엔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고 저는 그 돈으로 살림을 꾸리는 입장이었으니까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괜히 마음이 틀어지면 어쩌나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지요. 그날 병원 복도에 앉아 울던 남편의 얼굴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때는 참 좋은 아버지였어요. 퇴근하면 아기를 꼭 안아 올리고 우리 아들, 우리 집 기둥이라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잠시나마 남편의 허물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습성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남편의 외향적인 성격은 여전히 여자를 끌어당겼고 그 시선이 남편의 마음을 조금씩 흔드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시장에 갔다가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웃으며 걷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발걸음이 멈췄고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의 직장 동료였다고 했습니다. 그냥 같이 밥 먹은 거야. 왜 그런 눈으로 봐? 남편의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도 그 눈물을 보여주면 내가 진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에도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옆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긴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의지하고 있는 걸까? 결국 정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때 마음속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 균열이 나중에 이렇게 커질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간은 흘러 아들이 성장했고 우리는 어느새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의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제 얼굴에도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면 예전처럼 티격태격할 일도 줄었습니다. 대신 말수가 줄고 침묵이 많아졌습니다. 서로의 눈을 보며 웃는 대신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곤 했지요. 그게 노년이라면 노년이겠지요. 하지만 평화롭던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몸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리에 힘이 빠진다 하더니 금세 손이 떨리고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당뇨 합병증이라 했습니다. 당시엔 그냥 나이 들어 그런가 보다 했지만 며칠 뒤 남편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멍하니 제 얼굴을 쳐다보며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입니다.
약물 치료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남편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데 문득 생각났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바람을 피워 저를 울렸던 일, 그때의 분노와 원망이 이상하게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젠 그 사람도 약해지고 나도 약해졌으니까요. 처음 몇 달은 제가 돌봤습니다. 남편의 옷을 갈아입히고 밥을 떠먹이고 밤이면 약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제 몸이 버텨주질 않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손가락 관절은 부어올랐습니다. 밤마다 남편이 깨어서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 했습니다. 집에 간다. 우리 집에 가야 돼. 그럴 때마다 저는 달려가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여기가 집이에요. 당신 집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이건 우리 집이 아니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슬펐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외국에서 살고 있는 아들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요양원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혼자 두면 위험해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양원에 남편을 데려가던 날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남편은 비닐 우산을 들고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요양원 문 앞에 섰을 때 남편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여긴 어디야? 그 질문이 그렇게 마음을 찔렀습니다. 당신이 조금 쉬어야 할 곳이에요. 내가 매일 올게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첫날 저는 간병인을 만났습니다. 중년의 여자였는데 말투가 부드럽고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르신 돌보는 일은 제가 오래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남편 침대 옆에 서서 담요를 덮어주고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남편은 잠시 제 손을 잡더니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밤에 혼자 앉아 있는데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남편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밤새 뒤척이며 물 좀 줘하던 그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니 이상하게 남편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요양원에 갔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를 듣고 잠시 눈을 마주쳤을 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신, 나 알아보는 거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내밀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간병인과도 익숙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늘 남편 옆을 지켰고 저를 보면 오늘은 기분이 좋으셨어요. 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처음에는 고마웠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웃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있을 때면 이유 없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저 돌보는 일이라 생각하면서도 내심 질투가 났습니다. 남편이 요양원에 들어가고 처음 며칠은 허전함이 컸습니다. 밥상을 차리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분을 차리는 게 몸에 배어 있어서 습관처럼 밥그릇을 하나 더 올려놓곤 했습니다. 그러다 그릇을 내려놓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나 혼자네. 그 말이 낯설고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그 허전함이 편안함으로 변해갔습니다. 새벽에 깨도 일어나 남편을 붙잡을 일도 없었고 밥을 먹을 때마다 약통을 챙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방 안은 늘 고요했고 거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처음엔 무섭더니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얼마나 내 시간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를. 아침이면 늦게 일어나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커튼을 바꾸고 정리도 했습니다. 거실에 쌓여있던 남편의 신문 더미를 버리고 낡은 라디오를 닦아 올려놓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트로트를 들으며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평범한 순간이 이상하게도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요양원에 남편을 보낸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시장을 보러 갔습니다. 늘 남편이 무거운 짐을 들어줬는데 이번엔 제가 혼자 들었습니다. 의외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가게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남편분은요? 저는 잠시 멈칫하다가 그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좀 쉬고 계세요. 그 말이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하루 일과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를 마시고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오후에는 요양원에 갔습니다. 그게 하루의 가장 큰 일과였고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양원 문을 열 때마다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문패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방 앞에서 숨을 고르고 들어가면 남편은 늘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쪽 의자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멍하니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번은 눈이 마주쳐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내가 들어서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예전과는 다른 온기가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혼란이 모두 사라진 듯 고요하고 맑았습니다. 남편은 말이 줄었고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간병인은 늘 부드러운 목소리로 남편의 근황을 알려줬습니다. 요즘은 식사도 잘하시고 산책도 자주 나가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안의 불안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그곳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식당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마주치는 다른 어르신들처럼 남편도 어느새 그곳에 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가끔은 미소도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늘 바쁘고 어디론가 향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어디에도 가지 않고 그저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이 안타까우면서도 묘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비로소 멈춰선 남편의 시간이 나에게도 안식을 주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예전에는 하늘을 본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늘 남편의 약속, 남편의 병원, 남편의 밥 그런 것들로 하루를 채웠으니까요. 이제야 내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밤이면 남편이 없는 침대가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 있으면 조용히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하루를 되새겼습니다. 오늘 남편은 웃었는지, 밥은 다 먹었는지, 산책은 했는지, 그리고 내일은 어떤 표정으로 나를 맞이할지 그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3달이 지났을 무렵 남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멍하던 눈빛이 어느새 안정돼 있었고 간병인과 대화를 나누며 웃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남편은 마치 오래된 무게를 내려놓은 사람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 평온한 얼굴을 보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애써 붙잡고 있던 건 남편이 아니라 남편이 있어야만 내가 존재한다는 오래된 습관이었다는 걸. 이제는 요양원 문을 닫고 나올 때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행복해 보인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하루가 충분했습니다. 요양원에 가는 길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조급해서 하루에도 2번씩 다녀왔지만 어느새 일정한 시간이 생겼습니다. 점심 무렵에 도착해 남편의 식사를 함께 보고
잠시 산책을 하다 돌아오는 루틴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자주 드나들다 보니 남편을 돌보는 간병인과도 얼굴을 마주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짧은 인사로 시작했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오늘은 어르신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 몇 마디의 주고받음이 하루의 위로가 되곤 했습니다. 그녀는 늘 단정했습니다. 머리를 가지런히 묶고 깨끗한 하얀 간호복에 미소를 머금은 얼굴. 말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환자들을 돌본 사람만의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처음엔 그저 예의상 대하던 사람이었지만 어느새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남편의 식사 시간을 함께 지켜보는 날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숟가락을 놓치면 그녀가 잽싸게 손을 내밀어 도와주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서두름이 없었습니다. 마치 가족처럼 자연스럽고 다정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안도감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깊이 잠든 틈에 복도 의자에 함께 앉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커피 한 잔을 내밀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오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백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었지만 오랜 벗을 만난 듯 편안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상태를 세심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식사량, 약 복용, 수면 시간까지 꼼꼼하게 적어두었고 그걸 보여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글씨를 보며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남편이 외롭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갑자기 식사를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걱정이 되어 어쩔 줄 몰랐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조용히 앉아 있다가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 단순한 행동 하나에 울컥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녀와 나는 점점 대화가 늘었습니다. 남편의 상태 외에도 일상의 사소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양원 생활의 어려움, 계절마다 달라지는 어르신들의 반응, 가끔씩 찾아오는 보호자들의 사정까지. 그녀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데 익숙한 사람이었고 나는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빈자리를 조용히 메워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낮잠을 자는 동안 그녀가 작은 화분을 가져왔습니다. 어르신이 식물 보시면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그 화분은 작은 자주색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화분을 올려놓고 그 앞에서 조용히 손을 털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정성스러워 보이던지 나는 마음속으로 고맙다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이후로 요양원 방문은 단순히 남편을 보러 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와 잠시 앉아 차를 마시며 남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녀는 늘 같은 말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상태가 안정적이셨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하루의 모든 수고와 정성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그녀가 퇴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사랑을 받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남편에게 필요한 게 약도 간호도 아닌 단지 따뜻한 마음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내게도 작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요양원을 다녀온 날은 마음이 덜 무겁고 집안일을 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전해주는 말 한마디, 남편의 웃음 하나가 내 하루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저 감사했습니다. 남편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어느새 그녀와 나는 이름을 부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알고 나니
마음의 벽이 한결 낮아졌습니다. 그녀는 나를 어머니라 불렀고 나는 그녀를 간병인님이라 부르던 호칭 대신 자연스럽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때로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하다 눈시울이 붉어지면 말없이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은 젊었지만 단단했고 오래된 위로처럼 다정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어졌습니다. 남편을 향한 미안함, 세월에 대한 서운함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은 이상하리만치 평화로웠습니다. 그녀의 말과 행동, 그리고 미소 하나하나가 요양원의 공기를 바꾸는 듯 했습니다. 나는 점점 그녀를 믿게 되었고 남편의 하루를 그녀의 손에 맡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을 두고 오는 길에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녀가 곁에 있으니까요.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점심을 마치고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고 나는 곁에 앉아 손톱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는 오후였고 요양원 복도에는 조용히 라디오 소리가 흘렀습니다. 간병인은 남편 옆에서 작은 접시를 닦으며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익숙해져서인지 이제는 남편과 그녀가 함께 있는 장면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나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복도 끝 커피 자판기 앞에서 다른 보호자 몇 명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묘하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방에 있는 어르신 있잖아요. 그 간병인이랑 참 가까워요. 그거 나만 느낀 거 아니지요? 손도 자주 잡고. 그 말이 흩어지듯 들려왔습니다. 나는 모른 척하며 지나쳤지만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흔한 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늘 이야기가 오가고 작은 행동도 부풀려지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누군가 내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을 하는 것 같았고 간병인이 나를 향해 웃을 때조차 그 웃음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언제나 성실했고 남편에게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남편의 치매는 훨씬 빨리 악화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나는 그 사람을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또 다른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있던 한 보호자가 내 옆자리에 앉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들이 괜히 말이 많아요. 그 말 속에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낮에 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그녀의 손을 잡고 걸었던 모습, 그녀가 남편 옷깃을 다듬던 순간, 그건 분명 보살핌의 한 장면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장면이 마음속에서 다른 의미로 비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더 일찍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하고 다정했습니다.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서운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오랫동안 나에게 들려주지 않던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남편의 병실 문을 열기 전에 잠시 서성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심장이 뛰고 손잡이에 닿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문을 열면 또 다른 무언가를 보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은 여전히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언제나처럼 남편 곁에 있었고 나를 보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예전보다 더 부드럽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 안심이 아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웃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요양원 안의 분위기도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면 누군가의 시선이 내 옆을 스쳤고 간병인이 지나가면 몇몇 보호자들이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나를 옥죄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요양원에 들렀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그 웃음이 낯설었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환하게 웃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녀가 무언가를 말하면 꼭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안도와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라는 마음과 내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요양원 마당 벤치에 앉아 있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남편의 담요를 덮어주며 조용히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단순한 장면 하나가 오래도록 눈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떠올랐습니다. 남편보다 더 자주 생각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변했습니다. 요양원에 가면 남편보다 먼저 그녀를 찾게 됐습니다. 그녀의 표정, 손짓, 말투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만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럽고 모든 것이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나는 다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럴 리 없어. 이건 내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지만 불안은 점점 자라났습니다. 소문은 작은 불씨처럼 번졌고 나는 그 불길이 내 안으로 번지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요양원 복도 끝을 걸어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스치고 작게 속삭이는 소리들이 뒤에서 따라붙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늘 다정하게 인사하던 간호사들이 그날은 조용히 고개만 숙였습니다. 복도의 공기가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식당 앞에서 물을 마시려는데 2명의 간호사가 내 옆을 지나가다 말을 멈췄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말이 분명히 들렸습니다. 어젯밤에도 같이 누워 있었다더라. 다들 봤대요. 불 끄기 전에 들어가서.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지며 내 손등을 적셨습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2 사람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뒷모습만으로도 모든 말을 들은 듯 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사실처럼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의 병실 문 앞에서 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그 안의 공기가 예전과 달라져 있을까? 내가 몰랐던 무언가가 그 안에서 자라나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결국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침대에 앉아 있었고 간병인은 의자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다가가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들은 말이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놀람보다 침착함이 먼저 스쳤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낮추어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남편 옆에 같이 누워 있었다고.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목소리는 부드럽고 단호했습니다. 어르신이 밤마다 불안해하시고 손을 잡지 않으면 잠을 못 주무세요. 그래서 옆에 누워 손을 잡아드린 겁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거짓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담담했고 부끄러움이나 불안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를 위로하듯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은 두 사람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한 얼굴로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죄의식도 눈치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고요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말을 잇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다시 말했습니다. 오해받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르신은 정말로 손을 잡아드리지 않으면 잠을 못 주무세요. 그게 안정을 주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불안한 밤들을 보아왔기에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미소를 지었습니다. 간병인이 손에 크림을 발라주고 있었고 남편은 그 손길을 따라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걸 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 상황이 괜찮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그것이 단지 안정과 위로의 한 방식이기를 바랐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간병인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고 나는 그 인사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무엇을 더 물을 수도 더 의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에서 작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건 간병일 뿐이야. 요양원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창가에 앉은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간병인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편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단순한 동작 하나가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거짓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누군가를 의심했다가 다시 믿는 일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으며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믿어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순간이란 게 이런 걸까 싶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지만 이상하게 발걸음이 조급했습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길에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공기는 눅눅했습니다.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유난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한숨이 저절로 새어나왔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복도는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문 앞 안내 데스크에 앉은 직원이 잠시 나를 보고 인사했지만 그 눈빛이 어딘가 머뭇거렸습니다. 나는 인사를 받고도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왠지 그날은 병실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병실 안쪽에서는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들려온 부드러운 여성의 웃음. 그 순간 가슴속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얹었지만 쉽게 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밀자 작은 틈 사이로 병실 안이 보였습니다. 커튼이 반쯤 닫혀 있었고 침대 옆에는 간병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반쯤 누운 자세로 있었고 두 사람은 아주 가까이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의 손이 남편의 손 위에 얹혀 있었고 남편은 그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녀가 무언가를 속삭이자 남편이 미소를 지으며 얼굴을 조금 더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들의 얼굴이 맞닿았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내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몸이 굳은 채 서 있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가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잠시 후 문을 닫고 복도를 나왔습니다. 발소리가 이상하게 울렸습니다. 무겁고 어딘가 어긋난 소리. 나는 복도 벽에 손을 짚고 숨을 고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 장면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남편의 웃음, 간병인의 손, 맞닿은 얼굴. 그건 분명히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설명으로는 덮을 수 없는 일. 확실했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 섰을 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본 걸 부정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문을 열자 요양원 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간병인을 바꿔주세요. 그 말이 나오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손끝이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원장은 놀란 얼굴로 이유를 물었고 나는 천천히 시선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직접 봤습니다. 방 안은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내 호흡 소리만 들렸습니다. 원장은 잠시 눈을 감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건 이미 무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몰랐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의심과 불안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믿음은 무너졌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편은 평온했습니다. 확인했다는 사실이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아도 된다는 감각이 차갑게 그러나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니 간병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일은 더 이상 넘길 수 없다고. 그리고 끝내 요양원 측에 정식으로 간병인의 해고를 요구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렸습니다.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고 비 냄새가 짙었습니다. 우산을 쓰지 않고 걸었습니다. 비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맞았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린 자리 위에서 차가운 공기만 남은 듯 했습니다. 간병인이 해고된 다음 날 요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남편이 아침부터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복도 끝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칠고 낯설었습니다. 몇 명의 간호사들이 그를 말리고 있었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남편은 의자에 놓인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의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물이 흘러 복도가 젖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상기된 채 무언가를 계속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단어들 사이로 그녀의 이름이 섞여 있었습니다. 간병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요양원 직원이 조심스레 다가가 남편의 어깨를 붙잡았지만 남편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눈빛은 불안했고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를 찾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잃고 세상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남편의 눈이 나를 향했습니다. 한순간 그 눈빛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의 앞에 섰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차분했습니다. 그 사람 이제 없어요.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남편은 내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끝이 공중에서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 지난 세월의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나를 제대로 보았습니다. 놀란 얼굴이었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려다 멈추었고 이내 시선을 떨궜습니다.
그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그 표정은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무력함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고 어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복도의 공기가 고요해졌습니다. 주변의 간호사들도 간병인들도 모두 숨을 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졌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앞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이상하게 사라졌습니다. 대신 깊은 피로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천천히 변했습니다. 불안으로 가득 차 있던 눈빛이 이내 힘을 잃고 그 안에 후회가 스며들었습니다. 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잘못을 하고 돌아와 나를 바라보던 그때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남편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이제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걸 받아들이는 듯한 묘한 체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요양원은 조용해졌고 그의 방에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직원들은 조심스레 다가와 내게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 안정되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완전히 꺼져버렸다는 것을. 병실 문을 나서며 한 번 더 뒤돌아봤습니다. 남편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희미하게 그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손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손 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마음속에서 잔잔한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놀라울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소리를 지르던 사람은 사라지고 하루 종일 침대 옆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곤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피로가 깃들어 있었고 말 대신 한숨이 자주 새어나왔습니다. 요양원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직원들의 발소리도 복도의 공기도 이전보다 한결 차분해졌습니다. 나는 그곳을 방문할 때마다 조용히 남편의 곁에 앉았습니다.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건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사람들만이 아는 침묵이었습니다. 간병인이 떠난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새로 배정된 직원이 남편의 식사와 약을 챙겼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지만 남편은 그녀를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늘 한 곳을 향했습니다. 창가 너머로 보이는 요양원 정문. 그곳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떨구곤 했습니다. 나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을 숨겼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마음속 어딘가에 아직 지워지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고요가 나를 안심시켰습니다. 이제 큰일은 다 지나갔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식사 때마다 조용히 숟가락을 들고 약을 먹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 단조로운 하루들이 반복되며 나는 그저 평온함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마치 오래된 폭풍 뒤의 정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평온은 정확히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그날 아침 전화를 받았습니다. 요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낯익은 번호였지만 이상하게 손이 떨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르신이 안 계십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라고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상대방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아침 점호 때 방에 안 계셨습니다. 새벽에 나가신 것 같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는데 창문 쪽이 열려 있었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요양원까지 가는 길이 끝없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손이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차창 밖 풍경은 흐릿했고 눈앞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창가에 앉아 정문을 바라보던 남편의 모습, 그 시선의 끝에 있었던 문, 그 문 너머를 향한 마음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요양원에 도착하자 현관 앞은 분주했습니다. 직원들이 안팎으로 오가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 사이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복도에는 남편의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침대 위에는 접어놓은 얇은 담요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이 유난히 거칠게 보였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습니다. 새벽 2시쯤 CCTV 어르신이 복도를 걷는 모습이 찍혔어요. 문 쪽으로 나가셨다가 그 뒤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든 감각이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간 거겠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상하게 놀랍지도 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알 수 없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일처럼 요양원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 희미하게 남편의 목소리가 섞여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낮은 웃음소리. 그 웃음이 어쩐지 그녀와 함께 있던 그날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서늘했고 발밑에서 흙먼지가 흩날렸습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사라졌다는 것을 아무 흔적도 아무 예고도 없이 모든 것이 다시 처음처럼 공허해졌습니다. 요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불을 켜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고 머리는 멍했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지 몇 시간째였지만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그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다 되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복도, 차가운 공기, 의자에 앉아 담당 경찰관의 얼굴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사라졌습니다. 그 한 문장을 말하고 나니 목이 메었습니다. 경찰은 차분히 메모를 했습니다. 남편의 이름, 나이, 복용 중인 약, 최근 행동들, 그리고 내가 들은 마지막 말들. 나는 간병인의 이름을 함께 말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성씨, 고향까지 기억나는 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분을 찾아봐 주세요. 그 한마디를 하고 나서 내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조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요양원의 CCTV와 인근 도로의 차량 영상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남편분이 그분과 함께 내려가신 것 같습니다. 순간 가슴이 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녀의 고향, 그곳이 어디인지 기억이 났습니다.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 옆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던 그날, 그녀는 고향 이야기를 했었지요. 남쪽 바닷가 근처의 조용한 마을이라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현실인데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덧붙였습니다. 확인된 주소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그날 오후 경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건물들이 줄어들고
도로 옆엔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하늘은 맑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엔진 소리와 타이어가 도로를 스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사이로 머릿속은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필 그 사람일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이제는 따질 이유도 없다.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 생각을 되뇌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아래로 오래된 장면들이 스쳐갔습니다. 젊은 시절의 남편, 웃던 얼굴, 다정했던 손길. 그 손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바닷바람이 부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오래된 돌담이 이어져 있었고 낡은 가로등 사이로 얇은 골목길이 이어졌습니다. 길가에 핀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희미하게 코끝을 스쳤습니다. 경찰은 차를 세우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집입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기와 지붕이 있는 단층집, 마당엔 빨래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집 앞에 낯익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당가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그녀가 있었습니다. 둘은 함께 무언가를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이 내 안의 무너짐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이 나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모래 냄새가 묻어났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돌담을 따라 걷는 동안 발소리가 낯설게 울렸습니다. 이 길의 끝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그 집 앞에 섰습니다. 담 너머로 들려오는 바다의 소리와 그 속에 섞인 남편의 낮은 웃음이 멀고도 가깝게 귓가를 스쳤습니다. 낮은 돌담을 돌아서자 마당이 보였습니다. 햇빛이 옅게 내리쬐고 바람에 빨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상에 앉아 있었고 간병인은 그의 옆에서 조용히 물잔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오고 있다는 걸 아직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그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내게는 깊은 상처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토록 고요한 장면이 어째서 이렇게 잔인하게 느껴질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경찰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제서야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눈이 나를 향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간병인은 놀란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짙은 바람이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가까이 다가서자 남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놀람과 불안,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앞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단 하나의 문장만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 말은 한숨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간병인은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도 두려움도 없는 어딘가 담담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평상 위의 컵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외로웠어요.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 짧은 말이 너무 길게 울렸습니다. 그는 시선을 들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도 날 봐주지 않았어요. 목소리는 떨렸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 한마디라도 들어줬어요. 그게 다였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아주 오래된 피로감 같은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변명보다 더 깊은 고독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그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한쪽으로 기울어진 어깨, 그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낯익었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정작 그의 마음속 어둠은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간병인은 조용히 뒤를 돌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나 둘만 남았습니다. 짧은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손끝으로 평상 나무결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람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갔습니다. 바람 끝에 실린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멀리서 오는 사과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요. 그 말이 겨우 나왔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엔 더 이상 변명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 노인의 고단한 외로움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뒤돌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시야에서 멀어지는데도 그 한마디가 귀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외로웠어요. 그 말이 오래된 그림자처럼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는 동안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풀려나갔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모두 그 자리에 남겨둔 채로 내 안의 긴장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젊지 않았습니다. 세월의 자국이 깊게 패였고 말 한마디 없이도 모든 걸 말해주는 눈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미안함보다 깊은 공허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허함이 오히려 나를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 햇빛이 기와 지붕 끝에 걸려 있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와 그의 머리칼을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의 잘못을 용서한다기보다 그저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잘 지내요. 그 말이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그를 붙잡을 이유도 원망할 힘도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나를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후회도 어떤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세월을 함께한 사람끼리의 마지막 인사처럼 그 한 번의 눈맞춤이 모든 말을 대신했습니다. 뒤돌아서는 순간 발끝에 바람이 닿았습니다. 바닷내음이 짙게 스며들어 코끝을 스쳤습니다. 멀리서 파도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집 마당을 벗어나 돌담길을 걸었습니다. 햇빛이 뒤에서 따라왔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 곁에서 남편은 조금은 편안할지도 모른다고. 비록 나와는 다른 방식이지만 그도 누군가의 곁에서 마지막 평화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 발밑의 흙길이 부드러웠습니다. 바람에 실린 풀 냄새가 유난히 진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한때는 함께였고 지금은 따로이지만 그것도 인생의 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로 돌아왔을 때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조심스레 내 눈치를 살폈지만 나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이 내 입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을 보며 돌아오는 길, 멀리서 바다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햇빛이 물결 위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그 파도를 향해 걷고 있을 테고 나는 이제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으로 남겠지.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무겁게 누르던 감정들이 조금씩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세월의 끝에서 이제야 진짜 이별을 배운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낯선 정막이 밀려들었습니다. 익숙한 가구들, 그 자리에 그대로 놓인 소파, 벽에 걸린 사진 하나까지 변한 것은 없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슬리퍼가 현관 옆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위에 먼지가 얇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그 슬리퍼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허리를 굽혀 가지런히 놓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동작이 이상하게 오래 걸렸습니다. 거실 불을 켜니 그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리모컨 옆에 놓인 안경, 책장 위에 반쯤 읽다 만 신문, 그리고 식탁 위에 내가 몇 달 전 남겨둔 약봉지. 그때는 단순한 물건들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말을 걸어오는 듯 했습니다. 소파에 앉으니 공기가 달랐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을 감으니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그 안에는 늘 나를 향한 불만과 투정이 섞여 있었지만 이제는 그조차도 그리웠습니다. 그가 말했던 외로웠다는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말이 그토록 단순한데 왜 그 뜻을 이제서야 알 것 같을까? 내가 그를 요양원에 보낼 때 그는 이미 나를 떠나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땐 너무 힘들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넘어질까 걱정하며 한시도 눈을 붙이지 못했던 나날들. 그래서 그를 보내며 이제 조금은 편해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시간 동안 그는 홀로 외로움 속에 갇혀 있었겠지요. 낯선 방, 낯선 냄새, 그리고 그 속에서 점점 흐려져가는 기억들. 그 모든 순간에 나는 곁에 없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견뎠다면, 조금만 더 다정했다면 그는 다른 손을 잡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이 문득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나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젖히자 어둠이 가득한 골목이 보였습니다. 바람에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마치 멀리 있는 사람의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지금 그곳에서 어떤 얼굴로 나를 떠올릴까 생각했습니다. 미워할까? 그리워할까? 아니면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까? 그러다 문득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나를 잊었어도 괜찮았습니다. 그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비로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거실 불을 끄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공기는 고요했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의 외로움을 조금은 이해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람은 함께 있을 때보다 서로 떨어져 있을 때 진짜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걸. 그 깨달음이 늦었지만 그래도 아직 그가 세상 어딘가에서 웃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지내요.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다시 내게 돌아와 마치 오래된 위로처럼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며칠 동안은 집안의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식탁 앞에 앉으면 맞은편의 빈 의자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자리를 외면하듯 마주보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매번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그 빈자리가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면 햇살이 부엌 바닥에 고르게 퍼졌고 그 빛을 바라보며 커피를 내리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늘 서둘러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했는데 이제는 조용히 물이 끓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이면 근처 시장을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채소가게 앞에서 제철 나물을 고르며
무심코 이건 남편이 좋아했었지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입가에 작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리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감정이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라디오를 켜두었습니다. 낮은 음악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이따금 사연을 읽는 진행자의 목소리가 들리면 누군가와 함께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면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주말이면 집 앞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 그 모든 게 한때는 지나치던 소음이었는데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배경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걷다 보면 문득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이 길을 걸었던 예전의 기억이 바람결처럼 다정하게 스쳐갔습니다. 이따금 바다 쪽으로 마음이 향했습니다. 그가 있는 그 마을의 파도 소리가 문득 떠오를 때면 나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의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곳에서도 평온하길. 그 말이 기도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나는 조금씩 내 삶의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 차를 우려 마시고 저녁이면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우리 부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의 우리를 미워하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가끔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결국 끝없이 이별을 배우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 이별 속에서도 사람은 또다시 자신을 일으켜 세운다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창문을 닫고 커튼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걸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칼끝이 도마에 닿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쩐지 평화로웠습니다. 남편이 없는 하루였지만 그의 흔적은 여전히 이 집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흔적이 이제는 외로움이 아니라 조용한 동반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한숨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고요했고 창문 틈으로 들어온 달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빛 아래서 나는 오래도록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아주 잠시 동안 완전히 평온했습니다.